애니벅스 겨울방학 특강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예비 고1,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학기 중은 학업과 실기를 같이 병행하는 반면에 방학 기간은 실기에 집중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 기존의 실력을 늘리고 싶었던 학생들은 참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겨울 특강은 2022년 1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총 8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겨울 특강이 끝났을 때 예비 고2학년의 경우에는 투시와 인체를 기본적으로 모두 아는 상태, 그래서 창작을 위한 준비가 끝낸 상태면 되고요. 예비 고3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실기 종목을 모두 경험을 해서 시험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끝낸 상태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시기입니다. 예비 고1부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입시 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본기는 같습니다. 인체를 중심으로 투시, 배경, 빛의 이해를 바탕으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전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수준 높은 피드백 환경을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웹툰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전시회에서 다양한 플랫폼들의 컨택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채화는 기본적인 재료이긴 하지만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재료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처음 다닐 때 시작으로 배우시기에 좋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도 실기 100%의 학교는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준비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성적이 안 좋다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적보다는 실기 비중이 큰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은 어느 정도 너무 떨어지지 않게끔 유지를 해주시면 괜찮지만 실기는 계속 연습을 함으로써 그 실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폴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중간에 본인 실력이나 스타일이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특강이나 수업 통해서 본인 실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다 보니까 본인 자기 관리가 좀 잘 되는 학생들이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그림을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순발력 같은 게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어느 과를 지망하셔도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희망하시는 일러스트레이션이 좀 더 서양화 베이스라고 한다면 게임과를 가신 걸 추천을 드리고 애니과, 그 다음에 만화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페인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부족하면 역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드로잉, 그 다음에 라이팅, 색채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는 언제든지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국내 대학의 경우는 입시 시즌 같은 경우는 수시랑 정시로 나눠지는데요. 수시는 9월 접수, 그리고 전형은 대부분 10월에서 11월에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정시 같은 경우는 12월에 접수를 한 후에 1월에 대부분 실기시험이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시 시즌은 일본 같은 경우는 각 대학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8월부터, 빠른 학교는 8월부터 진행을 하고 가장 늦은 학교는 2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 자기가 원하는 과에 맞춰가지고 입시 시즌을 맞춰가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권 대학들의 입학은 한국보다 한 학기 늦은 가을 학기이지만 입시 타이밍은 한국과 같아서 이르게는 1월부터 늦게는 3월까지도 진행되며 4월에는 합격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국내 대학 중에 애니메이션 만화과 유명한 대학들은 일단 애니메이션 전공 중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비실기학교로도 세종대도 있고 뭐 경기대, 한성대, 다양한 4년제 국내 대학들이 있고 만화 같은 경우는 요즘은 청강문화산업대가 가장 아무래도 유명하죠. 그 외에도 전문대들이 만화과가 요즘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4년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간사이와 간토, 그래서 위하고 아래로 긴 나라다 보니까 위하고 아래로 나눠지는데 그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 기본적으로는 가장 많은 게 애니과, 만화과 이 두 과가 있어서 각 대학이 어느 과가 유명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간사이에는 교토세이카대학교, 교토예술대학교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학교고 도쿄, 간토 지막에는 도쿄 공예예술대학교, 조형예술대학교 이렇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요 몇 년간 가장 경쟁력 있는 학교로는 미국의 링링, 카라츠, 스케드 등이 꼽히고 있으며 캐나다의 쉐리던도 애니메이션 분야의 명문 학교입니다. 학비 같은 경우는 일반 미대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4년제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한 학기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그리고 국립대나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든 곳이다 보니까 그의 절반도 안 되는 등록금을 가지고 있죠. 거의 학원비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네, 일본의 대학교는 한 학기에 75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로 입학 초기에는 입학금이 다 달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학제도가 뭐 한국 그 제2교포 단체에서 주는 장학제도도 있고 이제유 시험에서 보는 장학제도가 있어서 한국에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미리 이제유에서 높은 점수를 따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미국 미술대학에서 입학 시 받게 되는 장학금 외에 재학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제도가 유학생에게는 무척이나 드문 편이므로 포트폴리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입학 전 학생의 얼굴이 되기도 하므로 훌륭한 포트폴리오는 교수진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입학 조건으로는 일단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해야겠죠. 혹은 검정고시로 그와 준하는 자격을 준비해도 되고요.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 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검정고시생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점수가 변환해서 들어가는데 간혹 가다가 검정고시생이 지원이 어려운 학교들이 있어요. 지원 자체는 가능하나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생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본인이 준비하려는 학교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학업 계획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입학 조건으로는 외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을 제외한 외국에서 12년 동안에 공부를 해야 돼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12년이 들고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검정고시 부분인데 일단 검정고시를 봐서 일본 대학에 입학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학교들마다 미리 검정고시 출신이다 하면 미리 서류를 보내서 학교에 시험을 가능한지 알아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각자 학교들을 미리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같이 가나다군이 나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험을 보고 싶으면 날짜만 다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건 또 편한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 성적인데 성적은 일단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적 증명서를 내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기본 점수는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고교 졸업을 하거나 앞둔 학생들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검정고시 출신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적은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적에서 낙제를 하는 등의 불량한 태도가 감지되지 않는 이상 성실하게 준비한 포트폴리오로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실기 전형이나 포트폴리오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실기 전형이 아닌 이상 저희는 성적보다는 실기가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전공이에요. 기본적으로 실무 창작이 위주다 보니까 다른 미대나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성적이 조금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트폴리오 전형 같은 경우는 아예 내신이나 수능 성적이 들어가지 않고 실기 100%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는 전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가 적고, 그에 따라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퀄리티도 굉장히 다른 실기 전형들에 비해서 높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본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면접과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그 학생의 그림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밝은 면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본 같은 경우는 면접과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의 모든 미국 미술대학은 15에서 20점의 포트폴리오로 지원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카라츠는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평상시 그려온 스케치북을 포트폴리오만큼 중요하게 봅니다. 또한 쉐리던은 과제작을 내주어 그 점수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AB 애니벅스 이태원 원장입니다. AB 애니벅스 원장으로 1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요, 지금과 같이 전공 분야가 각광을 받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만화를 공부하고 만화 대학을 가려고 했던 그런 시절에는 부모님들한테 우리 친구들이 말을 못했어요. 나 이쪽 전공을 하고 싶어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공부하던 친구들 많이 있었고요. 저도 뭐 만화를 전공한다라는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웹툰이, 이 만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대한민국의 이 콘텐츠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고, 영화도 그렇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웹툰을 영화와 드라마한 것들이 이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잖아요. 뒤에 땅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학은 우리한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돋보기 같은 것도 햇빛에 빛을 모아주면 어때요? 종이가 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대 타지 않아요. 왜? 집중이 됐기 때문에 타는 거거든요. 방학 기간에 우리가 이 실기를 집중하는 이 시간은 그렇게 집중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우리 실기력이 굉장히 배가가 될 수 있고 뛰어난 실기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기간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겨울방학 특강, 이렇게 방학 특강은 우리의 실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저류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위해서 애니벅스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특강 잘 활용하셔가지고 또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 터전이 되는 좋은 기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